유산소 대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크랩스웨로, 이것도 유산소 단어예요. 크랩 사이클과 전자전달계, 이것도 유산소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산소는 전자전달계의 마지막 과정에서 수소를 받아들여 물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한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것도 유산소 단어로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크랩스웨로, 크랩사이클, 전자전달계, 그리고 글리세롤, 유리지방산, 베타산화, 이런 게 다 유산소 단어예요. 같이 좀 더 보실게요. 산화 시스템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산소 대사로 구분이 된다. 일부 아미노산은 크랩스 회로로 직접 진입할 수가 있다. 아미노산, 단백질, 고급 단백질이죠. 필수 단백질. 필수 단백질이라는 거는 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인체에서 잘 생성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필수적인 단백질. 그러한 아미노산은 크랩스웨로로 직접 진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부 아미노산은 크랩 사이클로 직접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세포 내 소기관인 산소공장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하여 이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난다. 크랩스웨로는 주로 시트르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조절이 된다. 시트르산 탈수소 효소도 유산소 단어. 유산소에 대한 이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성지방은 리파제, 이것도 중성지방, 리파제, 유산소 단어. 리파제에 의해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살이 찌죠. 많이 먹고 과잉, 칼로리가 과잉이 돼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과잉이 돼서 지방이 막 생기죠. 그러한 이제 중성 지방이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글리세롤은 뭐였어요?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애였죠?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글리세롤과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유리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베타산화를 통해 아세틸 조효소로 전환이 된다. 이거 다 유산소 단어. 유리지방산, 미토콘드리아, 베타산화, 아세틸 조효소. 아세틸 조효소, 아세틸 코엔자임 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아세틸 조효소. 이 단어까지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산은 베타산화를 거쳐서 ATP 생성에 사용이 된다. 지방산은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생산을 위한 주 연료는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전환이 된다.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주 연료는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에너지를 사용을 주로 하다가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탄수화물 에너지를 갖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에는 탄수화물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저강도 운동에선 지방 에너지를 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당과 지방은 서로 전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포도당 말 그대로 탄수화물, 고급 탄수화물이 포도당이에요. 그 탄수화물과 지방은 서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서로 교집합이 일어나죠. 지방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탄수화물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탄수화물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방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탄수화물 에너지가 다 고갈될 쯤에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로 오래 가져가면 지방 대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탄수화물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
분해시켜서 ATP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공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대표적인 게 마라톤이죠. 낮은 운동 강도, 즉 VO2 max의 40%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시 점진적으로 호흡 교환율이 감소하고, 호흡 교환율이 1보다 작으면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는 모드로 바뀌는 거죠. 호흡 교환율이 1에 가까울수록 탄수화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호흡 교환율이 감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방 대사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에너지 대사 과정 보시면, 자, 속도 조절 효소가 어떤 게 있어요? ATP-PC 시스템일 경우에는 크레아틴 키나제를 사용하고, 해당 작용일 때는 인산 과당 분해 효소를 사용하고, 크렙스 회로일 경우에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를 사용하게 되죠. 전자전달 체계에서는 사이토크롬 산화 효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 부분 잘 보세요. 관연도에 기출됐었던 부분이에요. 한 개의 포도당 분해에 따른 유산소성 ATP 생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 산화 과정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총 32개의 ATP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해 과정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트래킹 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쫓아가시려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스킵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버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 궁금하다 해갖고 매몰되실 분들은 운동생리학 전공 서적, 굉장히 두꺼운 책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그 그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거를 통째로 암기를 해버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해당 작용, 구연산 회로 전자전달계에서 1몰의 글루코스가 완전히 산화되는 동안 총 32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만 암기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 몇 개의 ATP가 형성이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대로 ATP 몇 개까지 생산이 되냐라고 할 때는 38 ATP가 생산된다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고요.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ATP가 아니라 몇 개의 ATP를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32 ATP 아니면 36 ATP라고 답안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복잡하게 막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이 32 또는 36 중에 찍으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로 많은 ATP는 몇 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냐라는 뉘앙스의 문제가 나온다면 38 ATP라고 정답에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미련 없이 그냥 버리시면 돼요. 20문제를 푸는 거고 한 문제당 5점씩이에요. 그쵸? 그 문제를 똑같은 5점짜리 문제인데 다른 거를 한 두세 개를 더 맞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왔을 때 그냥 과감하게 스킵 넘기셔라.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양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여러분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커닝 페이퍼가 필요한 영역이지 이게. 아셨죠?
운동과 에너지 공급, 근육 내에 축적되어 있는 ATP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초기 2, 3초간의 근수축용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된다. 탄수화물이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덤벨 컬 동작으로 팔 운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제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간에 있는 탄수화물을 갖다 쓰는 거일까요? 아니면은 상완 이두근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거일까요? 컬 동작을 할 때 당연히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겠죠. 가까우니까. 간은 저쪽인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더 먼저 갖다 쓴다라는 내용인 거고, 근육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운동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면은 근육 사이즈가 크겠죠? 그러면 속근의 근육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근육 사이즈가 비대해서 굉장히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서 크다라고 하면 탄수화물에 대한 저장 창고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저장고가 더 많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수축 활동이 지속되려면 끊임없이 재빨리 ADP와 PI가 ATP로 재합성되어야 한다.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트레이닝을 하거나 동작을 할 때, 움직임, 일상생활을 할 때 ATP가 계속 빨리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야지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이거 화학 반응적인 거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한데 그거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ATP라는 게 있죠. ATP. ATP는 뭐라 그랬어요? 아데노신이라는 큰 복합분자 한 개와 인산염 3개라 그랬죠. 그러면 PI, PI 이게 ATP인 거예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아데노신, 인산염 3개, 트라이, 그러니까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3개의 인산염과 아데노신 큰 복합분자 한 개가 ATP이다. 되셨죠? 그럼 인산염이 3개죠. 여기 ADP는 뭐예요? ADP는 당연히 아데노신이라는 큰 복합분자 한 개와 인산염 2개인 거예요. 이렇게 더블 포스페이트. 이해되시죠? 이 형태인 거예요. 아데노신이라는 큰 복합분자 한 개와 인산염 2개, 더블 포스페이트.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화학 반응, 즉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수축을 일으킬 때 ATP라는 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근수축을 일으키는데, ATP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인산염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DP가 돼버려요. 인산염 하나가 없으니까, 날아갔으니까. 그러면 이 ADP가 잽싸게 인산염 하나를 갖고 와야죠. 그래야 다시 이 ADP가 ATP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근수축을 일으킬 때 ATP라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화학적인 기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ATP를 계속 잽싸게 생산해서 빠르게 공급을 해내고 있는 거죠. 신체에서는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잽싸게. 대충 느낌 오시죠? ATP를 재합성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연료는 PC, 포스포
크레아틴이라고 되어 있죠. 인산 크레아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글리코겐이라는 당질. 그죠? 세 번째는 초성 포도산. 이걸 이제 피루빅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지방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ATP를 재합성할 때 이러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ATP PC 시스템하고 해당 과정은 산소와 관계가 없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무산소성 시스템이라고 한다. 최대의 운동 강도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ATP PC 시스템에 의존하며 ATP PC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공급 한계는 약 8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은 8초, 어떤 책은 10초, 어떤 책은 15초 이렇게 나와요. 많게는 30초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운동을 이야기한다. ATP, PC 시스템, 단시간, 고강도 운동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인원질 양을 많이 축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그러니까 이거는 곧 뭐냐면 저장고가 이렇게 넓어지면 저장 창고가 커지면 인원질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탄수화물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근비대 시켜서 근육량이 커지면 더 많은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가 있다. 뭐 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연속체의 의존도 보실게요. 10초 이내는 물론 약 30초 미만에 종료되는 단시간에 최대 운동 시에는 인원질 과정에 주로 의존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계속 설명드린 ATP PC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죠. 1분에서 3분 사이에 최대 운동 시에는 젖산 시스템이 주된 에너지 공급 과정이 되고 그 이상의 장시간 운동 시에는 유산소 시스템이 주된 에너지 공급 과정이 된다. 그 중간 형태의 운동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에너지 공급 과정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교집합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딱딱 산수처럼 끊어져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운동 종목과 주 에너지 시스템 보시면 인원질 과정이라고 해서 30초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운동 종목으로는 100m 달리기, 역도, 다이빙, 투포환, 높이뛰기 이런 식으로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의미하는 거고 인원질 과정과 젖산 과정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운동 종목으로는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 100m 수영, 100m 달리기면은 인원질 과정에 포함이 됐을 건데 100m 수영이라는 건 뭐예요? 물에서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젖산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겠죠. 이해되시죠?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젖산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500m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젖산 체계, 젖산이 몸에 쌓이는 그러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도, 복싱, 태권도 이런 경기들은 1라운드에 2분, 3분 이러한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젖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인원질 과정, ATP PC 시스템이 같이 동원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